글씨 보이십니까? 보여? 너무 작나? 나 오늘 할 것들을 좀 적어볼게. 첫 번째, 면접 준비 전에 전 준비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려면 내가 하는 그 면접이 어떤 면접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파악하고 기출문제 보는 게 첫 번째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나가는지 볼 건데 이거 오늘 공통사항만 다루고 개인적으로 좀 불러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사항인데 이것도 공통으로 면접에서 중요한 것, 요거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태도, 이렇게 다 공통사항이야. 첫 번째부터 가보자. 요 카톡 우리 반에 올라가져 있지? 일단 뭘 체크해야 되냐? 어떤 학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어디 지원했고, 전형명, 그 다음에 면접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1단계에 들어가잖아.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그냥 이거는 확인 정도입니다. 확인 정도. 그 다음, 면접 관련 안내사항을 끌어모으셔야 됩니다. 이 면접 관련된 사항에는 면접 방법, 면접 시간, 면접 형식, 면접 날짜,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입시 요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방법이 교수님 이 면접을 봐주신다면 몇 분이 들어오는지, 그 평가관이 몇 명인지, 1대1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관이 3명인 데도 있어. 3대1도 있어. 그리고 이쪽은 평가관이고요. 평가자. 그 다음 이쪽은 피평가자인데 학생들이지. 이게 한 명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2명, 3명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3도 있어. 그런 게 어떤 면접 방법인지. 그 다음 또 있어. 면접 방법에는 구상인지 즉답인지 보셔야 됩니다. 구상은요, 미리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문제지로 나오고 그 문제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면접 시간에 답변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즉답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면접할 때 바로 질문이야.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로 답변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형식인지도 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이게 면접 형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면접 시간, 몇 분 정도 나에게 주어지는지, 10분인지 아니면 5분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고려해서 답변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날짜, 이건 뭐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요거를 저랑 같이 한 번은 탐색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에 모아가지고 쭉 정리해 줄게. 그 다음 완전 중요, 기출문제 있으면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학교에서 공개했다, 이거 먼저 확인. 입학처 홈페이지 먼저 확인입니다. 여기 가서 수시 전형의 자료 가서 여기에 만약에 뭐 실기, 면접, 논술 문제가 모여져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면접 문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면접 문제를 미리 공개하는 학교가 있거든.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이거 먼저 확인이야. 그리고 1개년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다개년치, 적어도 한 3년에서 4년치, 보통 학교에서 3년치 정도 올려주더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 이거 다 확인했어. 이것도 다 모아야 돼. 하나로 다 모을 거야, 한글 파일에서. 그 다음 우리의 친구, 네이버, 블로그, 카페, 구글 등 반드시 추가 검색합니다. 여기를 보는 이유는 실제 시험을 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후기를 봐야 돼.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학원들에서도 많이 그런 후기들을 올려놨거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갖다 쓸 거야. 그 준비 방법과 공부 방법을 가져가면, 내 거를 만들면 그거 그냥 내가 준비해서 쓰는 거거든. 그것도 쓸 건데 그거 말고 또 실제 후기들이 있어. 수 땡땡 아나? 수 땡땡 알아? 수만땡? 아무튼 거기 실제 사람들이 한 후기인데 거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면접 장소에
어떤 무드, 상황, 그리고 면접관의 태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할 거고, 또 중요한 거, 가끔 공개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그러면 반드시 이거 확인해요. 후기에서 여기 면접 질문들, 그 사람이 받은 질문들 다 나와 있는 거 싹 다 또 끌어모아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저는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특히 두 번째 면접 시험 볼 때는 첫 번째는 이런 걸 준비를 못했어. 그냥 막무가내로 계획성 없이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 할 때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목표에 다가갈지 봐야 됐기 때문에 이거 먼저 봤어. 이거 먼저. 이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한 3시간도 걸릴 수 있거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작업이야. 그리고 중간중간 추가되면은 다 한글 파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프린트해서 추가할 거야. 그리고 흐름을 잡아가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한 명 한 명 불러서 알려줄게.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적으로 면접에서 중요한 사항 보겠습니다. 쌤이 나눠준 자료에 첫 번째를 보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자료는 쌤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의 자료여서 다 교사의 입장으로 좀 적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한다면 그 학교의 대학생의 입장으로 읽으면 되겠지? 그걸 좀 수정해서 알려줄게. 일단 저는 너무 절실했습니다. 너무 절실했던 기회였기 때문에 패기와 열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나 거기 붙었어야 됐거든. 너무 절실했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학할 학교잖아. 그 학교 진학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패기와 열정이 면접에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눈 똘망똘망, 목소리 크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절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절실하면 답변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2갈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A를 말해야 되는데 A를 말하는 게 아니라 A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먼저 말하다 보면은 이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되게 길어져. 그리고 듣는 사람은 뭐 말하는 거지? 이렇게 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요, 먼저 2갈식으로 A를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 한두 문장 정도 말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런 문장이 짧아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결해집니다. 그걸 할 때 좀 개수가 많다고 A도 있고 B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첫째 A입니다.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B입니다.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모두 파악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의사소통은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돼.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어떤 거를 답변자로 하여금 끌어낼지, 그 조건, 무엇 이거 잘못 들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일단 이건 의사소통 기본이야. 잘 들어야 돼. 잘.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2가지.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 2가지.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두 파악하여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조건 체험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때 A, B, C, D를 집어넣어서 말하세요 하면 그 조건들 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감점. 그 다음 이 다음부터는 약간 서브입니다. 말을 할 때 때로는 근거 문장이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답으로 말할 때.
갑자기 질문을 하셨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면은 좀 당황하고 문장도 막 짧아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는 포부라도 좀 말하는 방법이 있다. 절실하면 뭐라도 좀 말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점수를 좀 덜 깎이는 방향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해 줄게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그대들의 각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철학, 그 전공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면접 답변에 녹이면 참 좋다. 이건 가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연습하는 거 알려주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 거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능 키가 또 될 수도 있어. 모든 문제에 다 적용시켜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6번째, 문항 조건에 가지수 3개 말하세요, 뭐 4개 말하세요, 이게 가지수인데 이런 게 없더라도 그 시간, 근데 이거 시간을 고려를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한 10분에서 한 15분은 주어졌기 때문에 한 3문항에 대해서 각 문항당 가지수 4가지는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시간 고려해서 내가 몇 개를 말할지 생각하고 그걸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저에게는 이제 감독관 선생님은 나중에 학교에서 만날 동료 선생님들이지만 이제 그대들에게는 그대들을 가르쳐 주실 교수님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면접을 할 때 그대들의 가치관, 그 다음 전공에 대한 철학이 담긴 그대들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평가받는다가 아니라 저 정말 이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여기 진학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으로 어필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나 평가받고 있어, 부들부들 떨려, 이러면 긴장도 엄청 올라가고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 말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또는 어른들 앞에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 8번, 또 완전 중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상대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 말을 하려면 시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요, 손목시계 이용했습니다. 조금 꿀팁인데 이 손목시계를 이용할 때 그냥 현재 시각에 맞춰져 있으면은 시계가 잘 안 읽힐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목시계 아날로그 시계잖아요. 시간을 12시에 맞춰놓고 요 오른쪽 조절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풀어놨어. 그럼 여기 계속 내 시계는 12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시작할 때 딸깍 누르면서 바로 초시계 느낌으로 썼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긴장해가지고 이걸 딸깍을 만약에 못한다? 그럼 또 심각해집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도 평소에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걸 쓴다면, 아니면 현재 시각에 이제 맞춰져 있는 시간을 쓰면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시작 시간. 반드시 머리에 염두에 놓고 내가 답변을 살짝살짝 보면서 얼마나 흘렀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중요해요. 시간 고려 안 하고 막 말하다 보면 그냥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퇴장하세요. 저 이랬어요. 첫 번째 임용 시험 볼 때 그때 놓쳤어요. 손목시계 체크하는 거 놓쳤어. 아차 싶더라고요.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각각 한 명 한 명 이제 면접을 이제 실연을 할 거고 제가 피드백을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마디 해주시죠. 좋아요. 든든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랑 나눌지는 잘 몰랐다. 선생님이 합격한 후로 동료 선생님들하고 많이 나눴고 여러 사람들이랑 나눴는데 일단 그대들이랑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했지?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면접에서 중요한 거 했고 이제 태도를 좀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입장할 때, 그 다음 중간에 이제 말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입장. 전 입장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여기 위에는 제가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여기 피드백이 저를 바라봤을 때 한 겁니다. 입장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름을 말해도 되면 이름을 말해도 되는데 관리번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번호 말하고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90도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저는 절실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동료 나를 평가해 주시는 그 분들이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요. 그러니까 입장부터 시작해서 인사하는 것도 실전처럼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습할 때. 그 다음 평소에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태도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평가관들이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이 안 됐으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 전공을 내가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여기 학교 진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답변은 그냥 조금 안내를 하면 요 답변은 제가 경기도 임용 시험을 볼 때 답변한 거고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 이렇게 했네? 이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고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한 명 한 명 쌤이 지도 들어갈 거지만 구체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문장 구성이 두 갈씩 그러니까 주제어를 무조건 앞에 놓고 그거에 대한 뭐 이유, 예시를 뒤에 두세 문장씩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말을 청산유소로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잘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 자꾸 말할 때 뭘 까먹는다. 말이 잘 안 나온다 하면은 저는 짧게 해서 간결하게 말하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모를 것 같아서 예시로 올렸다. 예시가 아니고 제가 한 것들이에요.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보면 요 앞에 얘는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그 다음에 맨 뒤는 아우트로. 끝내는 말인데 이거는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떤 걸 실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열정, 그다음에 생각 이런 걸 살짝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 거는. 이거 말할 때는 길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진짜 10초 안에 끝낼 정도로 다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두 개는. 아니면 그냥 본론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가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었고 교사 A, 교사 B의 어떤 태도가 나왔는데 너는 어떤 교사를 선택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물어보는 거는 일단 교사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먼저 들어간 거죠. 저는 교사 B를 선택했어요. 일단 두 갈식으로 깔고 그리고 그 선택 이유를 말하겠다 하고 그 선택 이유는 세 가지로 넘버링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앞에 넣고 각각 이제 문장을 보면 교사 B, 그러니까 그 이유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학생의 마음에 공감. 저는 여기서 공감이 키워드입니다. 공감이라는 키워드 주제어로 받고 나머지는 다 이거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두세 문장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외부적인 이유.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서술. 이거 잘 읽어보면 뭐 그렇게 문장력이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되게 간결하게 느껴질 거야. 그 다음 셋째, 수행평가의 의미. 요때 키워드였고요. 나머지는 이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이제 대학별 면접고사에 적용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본인 걸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 계속 얘기할 거지만 각 문단 말할 때 주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근거, 예시, 주장 세부적으로 좀 설명, 그 다음 재주장 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한 문장 끝인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또 주장, 설명, 재주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여기 아무튼 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답변했던 문항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구상형은 구상할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풍성하지. 이제 즉답. 즉답 같은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종이에 써 있어서 내가 그 종이를 읽고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비교하면 뭔가 짧잖아요. 짧을 수밖에 없어.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야 돼. 그때 할 수 있는 거 저는 맞는 키를 이용했어요. 그 다음 앞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걸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중간에 말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가끔 진짜 생각이 안 나서 멈출 때가 있어. 멈칫. 그러면 가만히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잠시 성차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답형에서 물어보셨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어. Q, 퀘스천. 그 순간 머리가 좀 벙 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10초에서 20초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해봤고 미리 준비할 때 그리고 완벽해. 그럼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머리에서 그 순서가 정해졌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짧게라도 생각하는 거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생각 안 하고 말하면 꼬입니다. 말도 꼬이고 생각도 안 나고 중간에 버퍼링 일어나고 아주 장난이 아닐 겁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갖는데 그냥 공백의 시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 저 잠시 저에 대해서 좀 성찰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살짝 진짜 조금 살짝 고민하고 이제 답변 시작했다. 그때는 아주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일어나겠죠. 그걸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에 하는 태도는 요 정도. 그다음 이제 퇴장으로 가겠습니다. 퇴장할 때 저의 가치관, 그러니까 교직관, 교사관을 좀 담아서 요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 이제 꿈꾸는 교사 상이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왜 이렇게 했냐. 일단 저 너무 절실해요. 그걸 어필하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 인사도 면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웃 어른에 대한 예의, 존중은 그냥 기본 기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까지. 어찌됐든 나를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90도입니다 하고
교수님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접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퇴장도 실전처럼 연습. 그대들의 패기와 열정을 담아서 큰 소리로. 짧게 요 문장을 말해요. 짧게 그대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담은 인사도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3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좀 불러서 전체적으로 그 달력 있잖아요. 달력의 개인적인 일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얼마나 면접에 투자를 할지 그거를 좀 세워볼 거고, 왜냐면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논술도 있고 실기도 있고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 또는 뭐 3가지, 2가지가 잘 조화롭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인별로 잡을 거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임박했을 때 한 2, 3주 전부터는 2, 3주가 뭐야? 좀 개인적으로 본인이 느꼈을 때 말하는 게 많이 어렵다. 말 못한다.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러면 한 달 전부터는 계속 말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개인 피드백 하면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 빠잉.